미국의 초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국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악이 무엇인지, 국악의 종류는 어떻게 나누는지, 또 우리나라 악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죠?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앞에 사진을 볼까요? 악기 연주를 하고 있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악기로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바로 악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악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학습 목표를 읽어볼까요? 국악에서 쓰이는 율명을 이해하고 정간보를 읽을 수 있어요. 이 악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주로 보는 악보죠. 힌트, 5개의 선으로 만들어진 악보입니다. 네, 바로 오선보라고 부르는 서양에서 만든 악보입니다. 이 오선보에는 음표들이 있는데요. 음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계입니다. 각 음계마다 계 이름이라는 게 있는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다시 도 이렇게 부르는 7개의 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우리만의 악보와 음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정간보라고 부르는 악보입니다.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소리의 길이와 높이를 정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만든 우리나라의 악보입니다. 그럼 정간보에 대해 먼저 영상으로 알아볼까요?
정간보에 대한 설명 잘 봤나요? 세종대왕님이 정간보를 만드시기 전에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악보를 사용했는데요. 이 악보는 이름만 적어 놓고 박자를 외워서 연주하던 악보였어요. 불편한 점이 많았겠죠. 그래서 음의 높이와 길이를 나타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있는 우리만의 악보가 필요했던 거죠. 세종대왕님은 고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우물에 비친 달을 보고 우물 모양을 본떠 악보를 만드셨는데요. 네모칸 사이에 음의 높이를 나타낼 수 있는 율명을 넣어서 정간보라는 이름의 악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정간보는 우물정, 사이간, 악보보라고 읽습니다. 우물 모양을 본뜬 네모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정간보를 볼까요? 비행기 노래 정간보입니다. 이렇게 정간보 안에는 한자로 된 음의 높이를 알 수 있는 율명이라는 것을 써 넣습니다. 그렇다면 율명이란 뭘까요? 우리나라 음악에서 쓰이는 음을 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름명이라는 뜻의 한자를 써서 율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음악에서 쓰이는 음의 이름을 바로 율명이라고 부릅니다. 서양 음악의 5선보 위에 음 높이를 나타내는 게이름, 도레미파솔라시와 같은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음의 높이를 나타낼 수 있는 율명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율명은 12개가 있습니다.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려, 무역, 응종. 5선보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옥타브를 반음씩 12개로 나눠 각 음에 이렇게 율명을 붙였어요. 율명은 두 글자씩 되어 있지만 정간보에 쓸 때는 이렇게 율명의 첫 글자만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읽을 때도 황종은 황, 태주는 태, 중려는 중, 임종은 임, 무역은 무 이렇게 읽습니다. 황, 대, 태, 협, 고, 중, 유, 임, 이, 남, 무, 응. 여러분들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12개의 율명을 알아봤으니 율명으로 옥타브의 음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선보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가운데 기본이 되는 미라는 게이름이 있고요. 한 옥타브 높은 미는 이렇게, 또 한 옥타브 낮은 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간보에서의 율명은 기본이 되는 황음에 한 옥타브 높은 음은 이렇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무언가가 생겼죠? 기본 음역의 한 옥타브 높은 음을 청성이라고 부르고 한 옥타브 낮은 음을 탁성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2율명 중 6번째 음인 중려로 옥타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중려음입니다.
중려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 옥타브 위의 음을 나타내려면 중려 앞에 삼수변이라고 부르는 한자 한 개를 붙입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중 앞에 청이라고 붙여 청중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한 옥타브 아래 음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 옥타브 아래 음은 중려 앞에 인변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한자를 하나 붙입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탁중이라고 읽습니다. 같이 보면 기본 음역은 중, 한 옥타브 위는 청중, 한 옥타브 아래는 탁중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어떻게 옥타브 음을 표현해야 하는지 이해가 됐나요? 그럼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음악책 23쪽 1번 옆에 빈 곳에다가 태주의 한 옥타브 위아래, 또 무역의 한 옥타브 위아래를 적어보세요. 율명 잘 적었죠? 율명을 모두 읽혔으니 이번에는 정간보 읽는 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한 칸은 정간이라고 부릅니다. 한 정간은 한 박이에요. 정간보는 1번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2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럼 정간보를 읽어보면 태황, 무임, 중 이렇게 읽습니다. 정간보의 세모 표시는 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정간에 줄이 하나 더 그어져 있는데 음악을 끝마치라는 뜻이에요. 정간보 잘 읽을 수 있겠죠? 그럼 3개의 정간보를 읽어볼까요? 왼쪽 1번 악보부터 보겠습니다. 한 칸, 한 정간이 한 박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박을 세고 왼쪽 위부터 중, 임, 중, 태 라고 읽으면 됩니다. 2번 악보를 볼까요? 2번 악보는 한 칸이 2개로 나눠져 있는 정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칸이 2개로 나눠진 것은 한 박을 2개의 작은 박자인 소박으로 나눠서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2개니까 2소박이 되겠죠. 2소박은 이렇게 박자를 세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정간보를 읽어보면 황태, 주임, 남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3번 악보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칸을 3개로 쪼개놨네요. 이렇게 3개로 나눠 놓으면 삼소박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박자를 읽어보면 하나, 둘, 셋, 셋, 둘, 셋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박자에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임, 무황 1번부터 3번까지 한 번 더 쭉 읽어보세요. 정간보 잘 읽을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23쪽의 3번을 여러분이 직접 박에 맞춰 손뼉을 치며 정간보를 읽어보세요. 2소박, 3소박, 그리고 혼합박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약보인 정간보와 음의 이름인 12율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간보와 율명 잘 이해했나요? 정간보를 보고 박에 맞추어 정간보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겠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간보를 보며 연주할 수 있는 이유는 짧은 시간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음악을 사랑했던 세종대왕님이 정성으로 만들어낸 정간보. 우리도 소중한 우리의 악보인 정간보를 읽으며 우리 전통음악을 연주해보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